안녕하세요. 포텐셜 시크릿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 것이 되는 원페이지 세계사 365입니다. 저자는 역사학자 심용환입니다. 역사란 지금도 새롭게 기술되고 있는 현재사라는 것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매일 한 페이지씩 읽을 수 있도록 365개의 세계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6.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고대 히브리 왕국을 세운 다윗의 왕도다. 다윗이 여러 부족을 통합하면서 새롭게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한 이후 2000년간 유대인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시온주의 운동은 유대인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유럽인들의 오랜 박해에 맞서 자신들의 고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모세와 다윗이 세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19세기 말에 본격화된 것이다. 테오도어 헤르츠리 쓴 유대 국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영국 정부는 유대인을 도왔다. 벨포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정착을 공식화했는데 이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 자본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토지 매입, 군대 창설, 정치기구 설립 등 영국의 광범위한 지원 아래 1939년에는 이미 50만 명의 유대인이 250개의 정착지를 만들면서 일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또 독일 나치의 등장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7년 영국은 팔레스타인 통치를 포기했고 유엔은 일대를 유대인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로 분할하는 것을 승인했다. 1948년 전쟁이 벌어졌고 유대인의 국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다. 이집트의 가자 지역까지 장악했고 팔레스타인인 70여만 명을 쫓아냈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의 충돌은 계속됐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했고 소련은 아랍 국가를 후원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교역을 중단했고 수에즈 운하를 막아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했다. 1956년 이스라엘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이집트를 공격했고 지리안 국경 분쟁 끝에 1967년 6.1 전쟁이 발발하고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성공으로 끝난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 요르단강 서안지구,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빼앗았고 예루살렘을 수중에 넣었다. 2년 후에는 이집트와 포격전을 벌였고 1973년에도 전쟁을 벌였다. 결국 1979년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반환하면서 이집트와의 갈등이 종결됐고 이집트 역시 이스라엘 문제에서 발을 빼게 된다.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고독한 투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동시에 예루살렘은 국제분쟁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성지임에도 말이다. 131. 이란. 현대 이란은 페르시아를 계승한 나라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으로 크게 흥기했고 조로아스터교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이슬람을 믿고 있다. 중세 기간 여러 제국의 영역이었고 사파비 왕조를 세우기도 했다. 현대 이란의 역사는 극적이다. 이란은 위치상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을 마주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영국과 소련의 이권 다툼이 격렬했다. 1919년 영국 페르시아 조약을 통해 이란은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시기 소련은 이란 공산당과 분리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결국 소련의 도움으로 영국과의 불평등 조약 폐지에 성공한다. 1925년 이란은 레자 칸의 주도로 독립한다. 이때 세워진 나라가 팔레비 왕국으로 레자 칸, 이란의 샤가 된다. 샤는 왕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이다. 팔레비 왕국은 철저하게 서구화를 지향했다. 서구식 교육제도를 도입했고 이슬람 세력을 통제하고자 했다. 기존의 종교 교육 대신 테헤란 대학을 설립하고
각양의 근대식 전문 학교를 세웠으며 행정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프랑스, 벨기에,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으며 근대적인 재정 인프라도 확충했다. 1908년 석유가 처음 발견됐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석유 수송로 확보를 위해 영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팔레비 왕국의 지배력을 약화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란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 냉전이 본격화됐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이란을 지원한 것이다. 미국은 군사 원조의 대가로 석유를 요구했고 이란 북부의 분리주의 운동 세력을 몰아냈다. 외국 자본의 석유 침탈은 1950년대 이란의 정치사회에서 중요한 화두였다. 국민 전선을 이끌던 모사데크는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앵글로 이란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는 등 강력한 석유 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은 이란 석유 불매 운동으로 대응했고 CIA의 지원으로 모사데크는 축출당한다. 1970년대 이란은 또 한 번의 대변혁을 맞이한다.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이슬람 혁명이 촉발됐기 때문이다. 1971년 호메이니는 이슬람 정부라는 책을 썼는데 왕정제도, 서구화 정책은 모두 이슬람 경전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이슬람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교 일치를 외친 주장으로 이는 이란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혁명에 성공한다. 그로 인해 서구화 정책은 모두 철폐됐으며 여성들이 누리던 기회는 말살됐다. 306.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침략은 1881년에 시작됐습니다. 이주민의 첫 번째 거대 물결이 밀려들기 시작하기 전까지 팔레스타인 인구는 50만 명이었습니다. 대다수 인구가 이슬람교도나 크리스트교도였고 2만 명만이 유대교도였습니다. 주민들은 저마다 우리 문명 고유의 특징인 종교적 관용을 누렸습니다. 분할 결의안에서 식민주의 정착민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의 54%를 부여해줬는데도 그들은 그 결정에 불만스러워했고 급기야 아랍 민간인에 대한 공포의 전쟁이 촉발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내세우는 명분의 뿌리는 두 종교나 두 민족주의 사이의 충돌이 아닙니다. 두 이웃 간의 국경 분쟁도 아닙니다. 고국을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져 뿌리를 잃은 채 대부분 망명 생활을 하거나 난민 수용소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서의 명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유엔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의 의제에서 삭제하고 우리의 명분을 공상적 박애주의자의 자선을 구하거나 자기들 땅도 아닌 땅에 정착하려 하는 난민의 문제로 알리면서 세계 여론을 호도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974년 유엔 총회에서 아라파트가 연설한 내용의 일부다. 그는 1969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를 설립했고 이 단체는 비정부 기구 최초로 유엔 옵서버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유대인들은 유럽에서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를 설득했고 1917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벨푸어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미국의 승인을 받으며 이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하지만 벨푸어 선언 2년 전 영국은 맥마흔 선언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독립국가 건설을 인정했다. 일종의 이중계약으로 유대인들의 입장만 반영한 선언이었기에 오랜 기간 자신들의 땅에 살았던 팔레스타인인들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일 수밖에 없었다. 저자의 에필로그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사는 유럽인들에 의해 쓰여왔고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 중심의 세계 역사를 덧붙여가는 과정에서 벗어나되 세계사적 안목 또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중심에 놓고 우리의 필요와 관심을 기준으로 세계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